그 손 당장 치우지 않으면 부러질 겁니다. 서늘하고 매혹적인 경고가 떨어지자 다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 거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 넷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두머리인 강철민이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안쪽을 훑으며 으르렁거렸죠. 또 만나는군, 이 늙은이. 이영수 씨가 찻잔을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이자 강철민이 위압적인 기세로 다가가 거칠게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돈은 준비됐겠지? 제발 며칠만 더 여유를 주이소. 그놈의 시간 타령, 이제 아주 신물이 난다. 위협적인 주먹이 노인의 뺨을 스치자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님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고 박미숙 씨는 공포에 질려 카운터 뒤에서 가쁜 숨만 몰아쉬었죠. 그때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한지우가 유연한 몸짓으로 일어났습니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내 놈 취미인가 보지? 강철민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부하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제정신인가? 박선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실루엣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 여자의 자세 묘하게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지우의 하얀 검지 위로 묘한 사연이 담긴 흉터가 언뜻 비쳤습니다. 강철민은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영역으로 발을 들였죠. 뭐야, 이 아줌마가 몸이 달았나? 지우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도발했습니다. 글쎄, 오늘 밤 누가 끝장날지 궁금하네. 다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핏빛 서린 이야기가 막을 올립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야, 이 여자가 돌았나? 부하 녀석이 입맛을 다시며 음흉하게 다가왔죠. 형님, 제가 좀 만져줄까요? 지우는 유혹하듯 그러나 차갑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고른 숨결을 내뱉으며 오직 강철민의 눈동자만 쏘아보았죠. 이영수 씨는 깨진 찻잔 조각들 사이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애처로웠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비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발 저 여자분 건들지 마이소. 볼 일은 나한테만 보소. 강철민이 비소와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카노, 이 영감이 누굴 동정해. 그는 이영수 씨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켰습니다. 돈 없으면 이 가게라도 내놓든가. 뭐? 그게 무슨, 여긴 내 목숨 같은 곳인데. 내 목숨 따위 알바 아니고 다음 주까지 5천 가져와. 안 그러면 끝이야. 손님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뒤 박미숙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신고했다가 혹여나 험한 꼴을 당할까봐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박선호 씨만이 한지우의 가녀린 뒷모습을 예리하게 훑었습니다. 그녀의 발놀림,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스쳤죠. 체중을 앞꿈치에 싣고 어깨에 힘을 뺀 유려한 자태. 어디선가 본 듯한 치명적인 무술의 동작이 기억날 듯 말 듯 했습니다. 강철민이 한지우를 향해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었습니다. 아줌마, 아까부터 눈빛이 아주 야한데 확 뽑아줄까? 그 더러운 손 놓으세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더욱 관능적으로 들렸습니다. 사정이 뭐든 내 눈앞에서 이런 짓은 용납 못해. 강철민이 이영수 씨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노인의 몸이 의자에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이 다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영수 씨는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만 바닥난 자존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야, 여기가 누구 구역인지 알고 설치는 거야? 강철민이 짐승 같은 기세로 한지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나 강철민이야.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못 쉬는 곳이라고 여기가.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뜨거운 시선으로 그를 정면 응시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즐기듯 지켜봤습니다. 부하들이 은밀하게 양옆을 포위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형님, 이 계집의 눈빛 좀 보소. 오늘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났네요. 박선호 씨가 자리에서 엉덩이를 뗐지만
섣불리 끼어들지 못한 채 주먹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4명을 상대로 덤비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박미숙 씨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기 손님들도 계신데 제발 그만. 강철민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너도 맛 좀 보고 싶어. 순서는 나중이니까 기다려. 박미숙 씨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철민이 지우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거친 숨결이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묻지. 너 정체가 뭐야? 지우는 대답 대신 매혹적인 손짓으로 손목을 풀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운 그 동작은 본능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죠. 박선호 씨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섬광, 저건 분명 살인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강철민은 살기를 띠며 주먹을 쳐들었습니다. 입을 안 열어? 예쁜 얼굴 뭉개지기 싫으면 말해. 지우의 붉은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 주먹 내리는 게 좋을 거야. 오늘 밤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뭐라고? 강철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묵직한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지우의 몸이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비껴났습니다. 다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한 숨 막히는 순간이었죠. 강철민의 주먹은 허무하게 허공만 갈랐습니다. 지우는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단 반 발짝의 차이. 너무나 우아하고 은밀한 회피라 피한 것인지 춤을 춘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이 꼴사납게 휘청거렸습니다. 제 힘을 이기지 못해 앞으로 쏠린 그는 당혹감에 눈을 크게 떴죠. 뭐야? 지금 이걸 피한 거야? 부하가 당황한 기색으로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님 안 다치셨습니까? 안 다치긴. 저 계집이 감히 날 능멸해? 강철민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구경꾼들 앞에서 허공을 가른 수치심에 목덜미까지 후끈거렸습니다. 이봐, 벙어리야? 입 좀 열어봐. 지금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지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으로 강철민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 고혹적이면서도 차가운 눈빛이 묘하게 그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사람 무시하는 게 특기야. 지우가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그만 괴롭히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강철민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뭐,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겁도 없이. 명령이 아니라 정중한 부탁입니다. 부탁? 내가 내 부탁이나 들어줄 호구로 보이나? 강철민이 위압적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야, 나 강철민이야. 내 이름 석자면 우는 애도 뚝 그치는 거 몰라? 지우는 그의 거친 숨결이 닿을 거리에서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고작 노인 한 분 상대로 힘자랑입니까? 강철민의 눈동자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그가 거칠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그녀의 가녀린 목을 노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하얀 손이 섬광처럼 허공을 갈았습니다. 강철민의 두꺼운 손목을 부드럽게 감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기괴한 각도로 팔을 비틀어 버렸어요. 으악!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철민은 저항할 새도 없이 무릎을 꿇리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끄악! 팔 부러져. 지우가 그의 귓가에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어르신께 손대면 그땐 이 팔을 못 쓰게 만들어드리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놔줘. 손을 놓자 강철민은 비틀거리며 물러나 시퍼렇게 멍든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핏기 가신 얼굴에선 입술마저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부하들이 겁먹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순식간에 형님을 꺾어버렸어. 몰라.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아. 강철민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어요. 구경 났어? 당장 저 계집에 족쳐. 명령이 떨어지자 한 놈이 살기를 띠고 덤벼들었습니다.
감히 형님 몸에 손을 대? 놈이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지우의 예쁜 얼굴을 노렸어요. 지우는 유연하게 고개만 살짝 젖혔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그녀가 놈의 팔목을 낚아챘어요. 부드럽게 한 바퀴 돌리자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끄악, 팔, 내 팔. 바닥에 처박힌 꼴을 보고 나머지 둘이 동시에 살기를 띠고 움직였어요. 혼자다 양쪽에서 쳐. 하지만 지우의 날렵한 발차기가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앞선 놈의 정강이를 부서져라 걷어차고 뒤에서 덮치는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깊숙이 찍어버렸어요. 억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내가 맥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다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감돌았어요. 한 손님이 떨리는 손으로 옆 사람을 쿡 찌르며 속삭였죠. 세상에 봤어? 여자 혼자 장정 넷을 박살냈어. 대체 정체가 뭐래요? 박미숙 씨는 카운터 뒤에 숨어 가슴을 졸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머, 심장 떨어지겠네. 영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람. 두려우면서도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죠. 박선호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10초. 저 움직임은 살인 병기 수준이야. 보통 훈련으론 불가능해. 강철민이 너덜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민간인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지우가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천하의 강철민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물 흐리지 말고. 지우의 목소리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강철민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조심해라. 내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부하들이 끙끙대며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어요. 형님, 일단 피하시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 사내가 폐잔병처럼 비틀거리며 다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숨막히는 침묵이 찾아왔죠. 이영수 씨가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헌데 놈들이 보통 지독한 게 아니라서 반드시 보복하러 올 거요. 지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난 멀쩡하지만 아가씨가 해코지당할까봐 그게 걱정이요. 이영수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박선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무술, 혹시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지우는 묘한 미소만 짓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철민 패거리가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죠. 폭풍전야처럼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차가 떠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 어린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세상에 아가씨 정말 영웅이네요. 어떻게 저런 깡패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우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소란 피워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박미숙 씨가 카운터에서 나와 연신 손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헌데 뒤탈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네. 어쩌면 좋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이영수 씨가 깨진 찻잔을 치우려다 손을 심하게 떨자 지우가 부드럽게 다가와 조각들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제가 치울게요. 손 다치십니다. 아니,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이런 파츠닐까지. 미안해서 어쩐다냐. 이영수 씨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늙은이가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야. 왜 저런 쓰레기들한테 고개를 숙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저 짐승 같은 놈들이 문제인 거죠. 박선호가 거칠게 셔츠 깃을 세우며 다가왔다. 그의 끈적하고 집요한 시선이 지우의 전신을 훌듯 감쌌다. 실례지만 아까 그 몸놀림,
평범한 여자의 것이라기엔 너무 치명적이더군요. 지우는 대답 대신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군밥 좀 먹어본 놈이라 아는데 방금 그 기술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 살인 기술에 가깝던데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봤다.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꿰뚫었다. 그냥 흉내 좀 낸 거예요. 흉내라고요? 정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저건 뼈를 부러뜨리는 각도였어요. 20년 군 생활 중 딱 한 번 본 진짜 살기를 느꼈습니다. 지우는 무미건조하게 하지만 매혹적인 저음으로 잘라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더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눈빛이었다. 정태성은 입을 다물었지만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그녀에게서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인 위험한 향기가 났다. 분명 사륙을 배운 인간 병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박미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커피를 지우 앞에 내려놓았다. 아가씨, 이거 마시고 진정해. 서비스야. 고맙습니다.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 오늘 아가씨 덕분에 우리 목숨 건진 거나 마찬가지야. 옆 테이블 남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아요. 저놈들 이 바닥을 쥐고 흔드는 독사 같은 놈들이에요. 경찰도 한통속이라니까요. 구석의 손님이 덜덜 떨며 속삭였다. 경찰, 와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가버려요. 그 뒤엔 놈들이 밤에 찾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해코지한다고요. 지우가 붉은 입술을 커피잔에 가져가며 물었다. 그 우두머리 강철민이라 했나요? 정체가 뭐죠? 박미숙이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거대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이라더군요. 조직과의 후엔 잔당들을 모아 늑대 놀이를 하고 다니죠. 호랑이 없는 굴에서 미친 개 노릇을 하는 꼴이에요. 정태성이 비릿한 쓴웃음을 흘렸다. 그런데 왜 하필 저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죠? 지우가 이영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선이 가녀리게 드러났다. 박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영수 어르신이 알짜배기 가게를 하셨어. 근데 강철민 그 독사가 셀리를 틀고 그 자리를 탐낸 거지. 보호비 명목으로 피를 빨아먹더니 결국 가게까지 집어삼켰어요. 아직도 뜯어낼 살점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저러네요. 이영수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내 탓이오. 돈만 있었어도 이 수모는 안 겪었을 텐데. 지우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어르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빚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법도 증인도 우리 편이 아닌데. 어쩌겠소? 이영수의 목소리는 절망의 틈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우수에 젖은 눈으로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검은 세단이 휩쓸고 간 자리엔 정막만이 감돌았다. 정태성이 지우의 귓가에 낮게 경고했다. 아가씨, 밤길 조심해요. 놈들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입니다.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겁니다. 지우는 붉은 입술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내 지우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관능미가 배어 있었다. 박선호는 그녀의 대담함에 전율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저 서늘한 담력, 사람을 홀리는 저 눈빛,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소매를 잡았다. 아가씨, 집이 어디야? 혼자 있다가 험한 꼴 당하면 어쩌려고. 당분간 매일 올게요. 지우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어르신들이 공포 없이 이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에 다방의 무거운 공기가 설렘으로 바뀌었다. 공포 속에 피어난 아슬아슬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다방 안은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지우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듯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철민 일행이 사라진 뒤에도 다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방금 그 몸놀림 봤어? 7 장정을 순식간에.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수군거림을 뚫고 박선호가 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아가씨, 정체를 더 숨기는 건 무리일 텐데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췄다. 도발적인 눈빛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 살인 기술. 20년 군 생활한 저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일반 특수부대 레벨이 아니더군요. 지우의 침묵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태성이 은밀하게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707 출신이죠?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지우가 매혹적인 미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글쎄요, 과대평가 같은데. 급소를 노리는 그 타격. 대테러 부대에서나 가르치는 살상무술입니다. 일반인은 흉내도 못 내죠. 지우는 묘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다 시선을 거두었다. 다 지난 일, 지금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평범한 여자가 그런 눈빛을 가질 순 없어요. 정태성이 그녀의 숨겨진 본성을 자극하듯 말했다. 동료는 동료를 알아보는 법이죠. 당신은 위험한 병기입니다. 지우가 자조적인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서요? 내 정체를 알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나요? 달라집니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이 나를 돕겠다고요?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습니다. 강철민, 그 미친 개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알죠. 박선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지우와의 거리를 좁혔다. 오늘의 치욕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 피 냄새 맡은 짐승들처럼 더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다시 나타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을 온전히 혼자 감내하려 합니까? 한지우가 어두워지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오래된 버릇 같은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끝맺는 게 제겐 훨씬 편하니까요. 그 고집스러운 버릇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어요. 지영태의 성씨의 낮게 깔린 목소리엔 짙은 걱정과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박미숙 씨가 떨리는 손을 모으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주제넘지만 한마디만 보태도 될까요? 한지우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민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에요. 예전에 대들었던 상인은 뼈가 부러져서 3달 동안 병원 밥을 먹어야 했어요. 맞아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됐죠. 옆 손님이 몸서리치며 거들었습니다. 경찰도 왔었지만 증거가 없다고 유유히 풀려나더군요. 보복이 무서워 다들 입을 닫아버린 거죠. 한지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심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계신 거군요. 맞아요. 신고는 곧 죽음이니까요. 박미숙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가씨에겐 뭔가 다른 힘이 느껴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우가 박미숙 씨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끝은 아니에요. 놈들의 그림자 뒤에 더 거대한 괴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숨통을 끊어야죠. 한지우의 서늘한 말에 재영태의 성씨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뿔이라면 강철민의 배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런 쓰레기들이 설치는 건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죠. 한지우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할 게 좀 있어요. 재영태의 성씨가 다급히 따라 일어섰어요. 위험하게 혼자 가시게요? 네, 오늘은 저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재영태의 성씨가 냅킨에 번호를 적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한지우가 묘한 표정으로 망설이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지만 전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요. 혹시 모르잖아요. 한지우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미숙 씨가 애타게 뒤에서 외쳤어요. 아가씨 부디 몸 조심해요. 다치면 안 돼요. 한지우가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이영수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가씨 정말 괜찮을까요? 박선호 씨가 창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지우를 응시했어요. 걱정 마요. 저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707이 뭡니까? 호기심 어린 손님이 물었습니다. 박선호 씨가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 모인 대테러 부대죠. 그곳 출신들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로 불립니다. 세상에. 저 가녀린 아가씨가요? 확신할 순 없어요.
본인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요. 박선호 씨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기 어린 움직임은 그곳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방 안엔 침묵이 깔렸고 창밖으로 한지우의 고독한 뒷모습이 어둠에 묻혔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거리에 나서자마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고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였죠. 차가 다방 앞에 급정거하더니 제복 입은 경찰관 둘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뒤로 육중한 검은 세단이 따라붙더니 나란히 멈춰섰어요. 징그러운 악연, 강철민이었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내린 강철민이 헐레벌떡 경찰에게 달려가며 악을 썼어요. 경찰관님, 사람 살려요. 저희가 피해자라니까요. 경찰들은 영문을 몰라 했고 한지우는 역겹다는 듯 미간을 구겼습니다. 피해자? 강철민이 붕대 감긴 손목을 들이밀며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꼴 좀 보십시오. 저 독한 여자가 갑자기 미친 개처럼 달려들었다고요. 우린 조용히 커피나 한잔하러 온 건데 옆에 있던 덩치가 배를 잡고 끙끙대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는데 저 여자가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방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확인합시다. 눈 달린 목격자들이 있을 테니. 강철민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띠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에는 박미숙 씨와 손님들이 숨죽인 채 긴장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박미숙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무슨 소란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죠. 박미숙 씨가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저 악당들이 먼저 이영수 어르신을 폭행했어요. 돈을 뜯어내려고 멱살을 잡고 뺨까지 때렸다고요. 강철민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돌았나? 거짓말 아니야. 이영수 씨가 억울함에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저놈이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니까요. 그제야 손님들도 용기를 내어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저 깡패가 어르신 멱살을 잡았어요. 아가씨는 어르신을 구하려고 나선 것뿐이에요. 강철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것들이 단체로 짜고 날 음해하는 거야. 경찰관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진술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치합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당신들인 것 같군요. 강철민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씩씩거렸고 경찰관이 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죠. 한지우가 무심하게 신분증을 건넸고 이름을 확인한 경찰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지우 씨, 혹시 군 복무 경력이 있으십니까? 한지우는 긍정의 대답 대신 신분증을 낚아채듯 돌려받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연락처만 남기면 되죠? 강철민이 경찰관의 어깨 쪽으로 몸을 숙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경관님, 이 바닥 생리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경찰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밀어내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접수된 이상 원칙대로 갑니다. 추후 통보할 테니 당장 돌아가십시오. 강철민이 턱근육을 꿈틀대며 밖으로 향하다. 한지우의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스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숨쉬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 찾아낼 거다. 한지우는 고요하지만 도발적인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기다리죠. 그 서늘한 기세에 강철민은 멈칫하며 그녀의 깊은 눈동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묘한 위압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부하들 앞에서 약한 꼴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일행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이영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식 수사가 가능한데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영수 씨는 파르르 떨리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고소는 안 할랍니다. 나중에 그놈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쩝니까? 경찰이 긴 한숨을 남기고 떠나자 다방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우가 천천히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강철민의 검은 세단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차창 너머로 끈적하고 집요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영태의 성이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놈들 절대 쉽게 물러설 인간들이 아닙니다. 한지우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판을 흔들어야겠어요. 검은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자 한지우의 눈동자엔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음습한 창고 사무실로 부하들을 호출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꽉 찬 공간에서 그는 책상이 부서져라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그 계집 정체 당장 파악해. 오늘 당한 수모 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잠도 못 잘 것 같으니까. 부하 한 명이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까 경찰한테 신분증 건넬 때 훔쳐봤는데 이름이 한지우였습니다. 한지우라. 그래서 털어본 결과는 검색해도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헌데 묘한 게 군 복무 기록이 기밀로 분류돼 있더군요. 강철민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밀? 그게 무슨 소리야? 보통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렇다던데 정확한 건 파악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 지인이 경찰청 쪽에 줄이 있는데 뒷조사 한번 부탁해볼까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습니다. 그래, 당장 쑤셔봐. 그 여자 사는 곳까지 싹 다 캐내. 부하가 급히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욱신거리는 붕대 감긴 손목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특수부대면 뭐 어쩌라고? 그래봤자 계집애 혼자야. 쪽수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지. 맞습니다, 형님.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때로 덤비면 못 당해냅니다. 강철민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아주 처참하게 밟아줘야지. 잠시 후 정보를 캐러 갔던 부하가 흥분하며 돌아왔습니다. 형님, 건졌습니다. 뭐라던데? 한지우 그 여자 이 동네 원룸에서 독거 중이랍니다. 주소도 따냈고요. 강철민의 얼굴에 음습하고 야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 산다. 아주 먹기 좋게 차려져 있군. 헌데 군 경력은요? 그게 보안 등급이 너무 높아 절대 열람 불가랍니다. 보안 등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부하가 난처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형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경고하더군요. 강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쫄 것 같냐? 고작 여자 하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조심은 얼어 죽을. 내일 당장 쳐들어간다. 강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살기등등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 집 주변에 애들 깔아. 숨소리 하나까지 감시하고 동선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철민은 창가에 기대어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지우,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감히 날 건드린 대가는 혹독할 거야. 그의 눈엔 욕망과 도끼가 이글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우는 가로등 없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유난히 느릿했고 등 뒤로 끈적하게 달라붙는 인기척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태연하게 걷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짙은 어둠을 뚫고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시죠? 한지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기분 나쁜 눈빛을 교환하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한지우가 오히려 한 발짝 다가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민이 보낸 개들인가요? 한 남자가 당황하여 움찔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지? 미행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요. 한지우가 매혹적으로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볼일 있으면 직접 오라고. 자존심이 상한 남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습니다. 야, 우리가 우습냐? 우습다기보단 그냥 사실이 그래요. 한지우는 가소롭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지우가 우아하게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뭐, 다음에 또 내 뒤를 밟으면 그땐 곱게 돌려보내지 않아요.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인 한지우의 눈빛이 맹수처럼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유유히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압도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더듬거렸습니다. 형님. 그 여자가 우리 미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보고 직접 오시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철민의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그 계집이 나보고 오라고 해? 네, 그렇습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아주 재미있군. 내일 그년이 내 발로 기어와서 애원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통화가 거칠게 끊기자 축축한 어둠이 깔린 골목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우의 매혹적인 향기만 남긴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 피할 수 없는 둘의 위험한 유희가 막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지우는 묘한 긴장감을 안고 다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들어서자 박미숙 씨가 안도한 눈빛으로 맞이했죠. 아가씨, 몸은 좀 어때요? 어젯밤 별일 없었던 거죠? 네,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었어요. 한지우가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다리를 꼬고 앉자 재홍타의 성씨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아가씨, 어젯밤 놈들이 짐승처럼 이 주변을 맴돌더군요. 혹시 마주쳤습니까? 한지우가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 뒤를 밟던 녀석들이에요. 세상에, 놈들이 꼬리를 물었다는 거예요? 박미숙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불안해 마세요. 제가 놈들을 요리할 테니까요. 지영태의 승씨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맞은편에 밀착해 앉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누구를요? 강철민, 그 질긴 뱀 같은 놈 말입니다. 녀석의 이빨이 꽤나 무뎌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한지우가 고혹적인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좀 더 은밀하게 얘기해 줄래요? 지영태의 성씨가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 거리를 지배하던 거대 조직이 있었는데 강철민은 그저 바닥을 기는 놈이었죠. 그런데 몇 해 전 경찰의 습격으로 조직이 박살이 났습니다. 우두머리는 쇠고랑을 찾고 간부들은 뿔뿔이 도망쳤지요. 한지우가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강철민이 그 썩은 잔당들을 긁어모아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껍데기만 요란한 놈이네요. 정답입니다. 실병력은 한 줌도 안 되는데 공포심을 조장해서 거물인 척 위세 떠는 겁니다. 박미숙 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하긴 놈들의 폭력성은 진짜예요. 반항하던 청년을 반쯤 죽여놔서 병원 신세를 지게 했으니까요. 그건 상대가 저항할 줄 모르는 양들이라 그런 겁니다. 재영태의 성씨가 한지우의 깊은 눈을 보며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레벨이 다르죠. 놈들이 때로 덤벼도 아가씨 옷깃 하나 못 스칠 것 같은데요. 한지우가 매력적인 미소를 흘렸습니다. 절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빈말 아닙니다. 저도 전장을 뒹굴어 봐서 압니다. 아가씨에게선 킬러 같은 살기가 느껴져요. 그 순간 거친 바람과 함께 이영수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르신 안색이 왜 그러세요? 박미숙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한지우 옆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죠. 아가씨, 이 늙은이 탓에 험한 꼴을 보는구려. 면목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 죄가 아닌걸요. 아니요. 내가 힘없는 먹잇감이라 놈들에게 짓밟히는 게지요. 이영수 씨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죄 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치욕을 겪다니. 한지우가 떨리는 이영수 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르신, 제게 맡기세요. 놈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겠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박선호 씨가 비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쥐새끼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놈들이 뭐라 짓거리던가요? 형님이 내일 공터에서 손을 보자고 했다더군요. 그 말에 한지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공터? 놈들이 말한 곳이 어디죠? 골목 끝 음습한 숲길을 지나면 나오는 폐공장 지대입니다. 딱 거기 같았어요. 박미숙 씨가 사색이 되어 떨었습니다. 거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죽은 땅이에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 곳이죠. 재영태성 씨가 무겁게 동의했습니다. 강철민이 작정하고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는 속셈이죠. 한지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사 시간이 언제죠? 내일 해 진력입니다. 접수했어요. 박미숙 씨가 한지우의 가녀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쳤어요. 거길 가겠다니? 놈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덫이라고요.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놈들의 그림자에 숨어 살 순 없잖아요. 한지우가 먼 곳을 응시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놈들이 우리 목을 조여오게 두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때 박선호 씨가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트너가 되어드리죠. 거절합니다. 이건 저만의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위험한 소굴에 여자를 혼자 보낼 순 없소. 이래봬도 특수부대에서 뼈가 굵은 몸입니다. 한지우가 지영태의 성씨를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엔 저 혼자만의 무대여야 해요. 안 돼요. 휘말리면 다치십니다. 그럼 아가씨가 다치는 건 괜찮다는 겁니까? 한지우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은 넣어두세요. 제 몸 하나는 지키니까. 그 서늘한 자신감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지영타이성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영수 씨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다 썩은 늙은이 때문에 사지로 들어가다니. 죽을 죄를 지었소. 한지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심장이 시키는 일인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거요?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한지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구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빚을 세상에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다방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지우가 문을 열고 바람 속으로 나서며 남겼습니다. 결전 전에 다시 올게요. 편히 계세요. 문이 닫히자 남겨진 이들은 간절히 그녀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지영태의 성씨가 멀어지는 한지우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읊조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공터에서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운명의 밤. 한지우는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공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비릿한 녹냄새가 진동하는 철문을 밀자 강철민의 빈정거림이 고막을 긁었어요. 야 진짜 왔네.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보네. 공터엔 육중한 검은 차 3대와 함께 강철민이 먹잇감을 노리듯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는 부하 12명이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 같은 소리 하네.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기어 들어온 주제에. 강철민이 턱짓을 보내자 철문 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산에 6이 스르르 걸어 나왔어요. 형님, 집합 완료입니다. 좋아, 이쯤 되면 숨도 못 쉬겠지. 숨 막히는 포위망 총 18명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쇠파이프와 묵직한 강목을 쥔 놈들이 살기를 띠며 자리를 잡았어요. 한지우가 매혹적인 눈길로 놈들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장난감까지 챙겼네요. 당연하지. 지난번 굴욕은 잊어 이번엔 아주 뜨겁게 보내줄 테니. 강철민이 한지우의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와 뜨거운 숨을 뱉었어요. 그날 쪽팔려서 잠도 못 잤어. 바닥까지 소문이 파다하다고. 먼저 어르신께 손찍어만 대가였죠. 닥쳐. 그 늙은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 강철민의 거친 손가락이 한지우의 미간을 겨눴습니다. 오늘은 네가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병원 밥 좀 먹게 해주지. 한지우는 나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잡이에요. 지금 물러나면 얌전하게 보내드릴게요. 강철민이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들었냐? 이 예쁜 아줌마가 우릴 봐주신다는데? 부하들의 비릿한 조소가 공간을 메웠어요. 형님, 저 여자 맛이 갔는데요? 공포에 질려 실성한 거 아닙니까? 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손이 올라갔습니다. 좋아, 그 도도함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덮쳐. 산의 셋이 짐승처럼 달려들었고 차가운 쇠파이프가 한지우의 정수리를 노리고 쇄도했습니다. 한지우가 유령처럼 옆으로 빠지며 놈의 굵은 손목을 낚아챘어요. 동작이 너무 커요. 흥분했나 봐. 가볍게 손목을 비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끄악 손목이. 비명 지르는 놈을 밀어 뒤따르던 녀석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두 남자가 볼썽사납게 엉켜 넘어졌죠. 그때 3번째 놈이 살기등등하게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지옥으로 가라. 한지우가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강목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부드러운 손바닥이 놈의 가슴팍을 강타하자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습니다. 뭐야? 저 여자 잡아. 당황한 부하들이 떼지어 달려들었어요. 한지우의 몸이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덤벼드는 놈의 팔을 낚아채 허공에 던지고 또 다른 놈의 발목을 우아하게 걸어버렸어요. 악, 내 다리.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살짝 까맣게 피하곤 놈의 팔꿈치를 역으로 꺾어버렸어요. 아악 팔이 뚝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놈이 무너졌고 그녀는 그 몸을 도약대 삼아 날아올라 다음 놈의 어깨를 찍어 눌렀습니다.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고작 30초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10명의 사내들로 가득 찼죠. 남은 8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병신들아 뭐 하는 거야. 강철민이 악을 썼어요.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 부하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습니다. 형님, 전현. 사람이 아닙니다. 닥치고 잡아. 도끼가 오른 남은 놈들이 마지막 발악처럼 달려들었어요. 한지우가 호랑이처럼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목을 빼서 놈의 옆구리를 부서져라 가격하고 다음 놈의 발목을 낚아챘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등 뒤에서 살벌한 파이프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한지우는 보지도 않고 팔을 뻗어 흉기를 낚아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등 뒤에도 눈이 있거든요. 가볍게 무기를 빼꼰 놈의 오금을 인정사정 없이 걷어찼습니다. 놈은 비명조차 삼킨 채 꼬꾸라졌습니다. 불과 1분 미만. 18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걸레짝이 되었죠. 홀로 남은 강철민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한지우가 우아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오지마. 강철민은 뒷걸음질 치다 제 풀에 걸려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엉덩이를 질질 끌며 도망치는 꼴이 가관이었죠. 제발 목숨만은. 내가 미쳤었어. 한지우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가면 섭섭하죠. 아직 대화가 안 끝났는데 강철민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듯 떨고 있을 때였어요. 한지우의 붉은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고 쏟아졌습니다. 육중한 검은 승합차 2대가 위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급이 달랐습니다. 말끔한 수트의 살기를 감춘 눈빛, 진짜 전문가들이었죠. 강철민의 얼굴에 비열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봤냐? 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지? 한지우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1라운드는 끝,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참이었죠. 차에서 내린 5명의 사내들이 숨막히는 압박감을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놈들의 눈빛은 차가운 흉기 같았어요. 강철민이 개처럼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전현이 괴물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벌레 보듯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중후하지만 서늘한 인상의 중년이었습니다. 강철민 꼴 사납게 이게 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태산 회장님. 조태산이 흥미롭다는 듯 한지우를 응시했습니다. 저 가녀린 여자가 혼자 18명을 아작냈단 말이지? 네 회장님, 진짜 악마 같은 년입니다. 조태산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비웃었습니다. 괴물은 무슨 그저 예쁘장한 아가씨구먼. 그가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정중하게 모셔와. 거칠게 다뤄도 좋고. 수트 입은 네 남자가 한지우를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발놀림, 살인 기술을 익힌 프로들의 움직임이었죠. 한지우가 그들을 도발적으로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폭력배 치고는 움직임이 꽤나 섹시하군. 조태산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놈들은 내가 특별히 조련한 사냥개들이야. 살인 기술을 익힌 전직 군인들이지.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부림 따윈 안 통할 거란 소린가요? 한지우가 도발적으로 어깨를 풀며 속삭였어요. 어디 한번 몸으로 확인해 볼까요? 조태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부하들이 숨을 죽이며 멈췄어요. 조태산이 먹잇감을 노리듯 한지우에게 천천히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그 한지우로군. 한지우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어요. 내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뒷조사를 좀 했지.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더군. 조태산이 거칠게 담배를 꺼내 물며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군 경력이 온통 기밀이야. 그것도 1급 기밀로 잠겨있더군. 한지우는 차가운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서 껍질을 좀 더 벗겨봤어. 고위급 지인에게 부탁해서 말이야. 조태산이 뿌연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로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내가 몸담았던 곳이지. 순간 공터에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철민이 바닥을 기다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7이라니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살인기계들이 모인 데 테러 부대다. 이 멍청한 놈아. 대한민국 최정예의 괴물들이지. 조태산이 한지우의 전신을 탐욕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극적인 사실이 있어. 넌 거기서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더군. 한지우의 아름다운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무려 중령이었어. 작전 전체를 지휘하는 팀장님. 조태산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707 특임대 중령 출신에 사람 죽여본 실전 경험만 수십 회라니. 강철민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런 괴물이 왜 이런 구정물에? 내 말이 그 말이야. 조태산이 흥미롭다는 듯 한지우에게 물었어요. 군복 벗고 뭐하는 짓이지? 왜 이런 하찮은 싸움판에 고귀한 몸을 들이미나? 한지우가 붉은 입술을 천천히 뗐습니다. 하찮다고요? 그래, 다 죽어가는 늙은이 하나 때문에 굳이 땀 흘릴 이유가 있나? 한지우가 그를 향해 한 발짝 거리를 좁혔어요. 그분은 평생을 정직하게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당신 같은 쓰레기들에게 그 순수한 삶이 유린당하는 꼴 도저히 못 봐주겠더군요. 조태산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정의의 사도 흉내라도 내게?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 알아요.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뜨겁게 살고 싶어요. 한지우의 목소리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깃들었어요. 나 역시 과거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분이 내게 남긴 말이 있어요. 뭐라 짓거렸는데? 가진 힘은 약자를 감싸 안는 데 써야 한다고. 그것이 강자의 의무이자 섹시함이라고요. 조태산이 잠시 한지우를 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귀엽게 순진하군. 순진이 아니라 내 신념이에요. 한지우가 공격적인 자세로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어요. 오늘 밤 여기서 모든 걸 끝장내주죠. 조태산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먹어 치워라. 정장을 입은 산에 넷이 굶주린 짐승처럼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속도부터가 살벌했습니다. 강철민의 조무래기들과는 급이 다른 위협이었죠. 한지우가 망설임 없이 그 위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놈의 주먹을 유연하게 흘리고 턱 밑 급소를 날카로운 손날로 쳐올렸어요. 놈이 신음을 흘리며 비틀댔지만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제법 앙칼지군. 놈이 도끼를 품고 반격했어요. 한지우는 팔로 공격을 받아내며 춤추듯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옆에서 날아온 두 번째 놈의 발차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하자 세 번째 놈이 등 뒤에서 거칠게 덮쳐왔습니다. 한지우는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를 꽂아 놈의 숨통을 끊을 듯 가격했어요. 네 번째 놈이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그녀는 요염하게 손목을 비틀어 놈의 관절을 꺾어버렸습니다. 네 놈이 짐승처럼 덤벼들었지만 한지우는 우아하게 압도했어요. 단 1분, 4명의 사내들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조태산의 얼굴에서 여유가 싹 가셨습니다. 이 괴물 같은 게 707의 실력인가? 한지우가 가볍게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몸도 다 안 풀렸는데. 한지우의 말에 조태산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흔들렸어요. 한지우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즐길 차례예요. 조태산이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자, 잠깐. 진정하고 얘기 좀 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거리를 좁혀왔어요. 왜요? 아깐 날 잡아먹을 듯 굴더니.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 바닥 돈줄 절반을 내가 쥐고 흔든다고. 한지우가 매혹적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떨기라도 하라고요? 떤다기보다 제발 현실 좀 파악하란 말이야. 내 몸에 손대면 너도 끝장이야. 난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조태산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잃을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귀여운 협박은 안 통해요. 한지우가 숨결이 닿을 듯 다가서자 조태산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돈이면 되겠어? 얼마든지 줄게. 억 단위로 꽂아줄 수 있어. 한지우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 따위에 안 움직여요. 그럼 뭘 원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주 간단해요. 이곳 어르신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편하게 놔두세요.
조태산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그게 다라고?